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가 유튜브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 7경기가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결장 상황도 확인할 수가 없고 변수에 대처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려야 되는 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해외 축구도 미리 분석한 거 올려둔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잘 이제 조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경기 댈러스 대 필라델피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 팀이 결장이 두 줄입니다. 결장들이 엄청 많아요. 필라델피아도 사실 뭐 빅3가 다 빠진 셈이고, 댈러스도 뭐 돈치치 버리고 AD 데리고 왔는데 AD 뭐 거의 시즌아웃 급에다가 어윈까지 시즌아웃 당하고 엑선까지 또 시즌아웃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댈러스가 애들이 많이 빠진 동안 뭐 나지 마샬이든 아니면 디니디든 뭐 브랜든 윌리엄슨이든 누군가가 맨날 터져져가지고 꾸역꾸역 쥐어짠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비비기는 비벼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역시 빅3가 싹 다 빠졌고, 제가 필라델피아가 이 빅3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롤플레이어들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로 많이 모으긴 모았습니다. 그 중에 또 그라임스 같은 애들도 있는 거고, 우브레도 가성비가 훌륭하죠. 야부셀라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오늘 결장이 또 너무 많죠. 빅3 외에도 뭐 라우리라든지 우브레, 로니 워커, 드러먼드 이런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더구나 또 이제 아덴 보나까지 빠져가지고 오늘 필라델피아가 높이도 낮거든요. 저는 이제 매번 댈러스가 지금 센터진들이 싹 다 빠진 상황에서 상대한테 오펠리바에서 크게 고전한 빈도가 높았다 이랬었는데, 필라델피아는 뭐 드러먼드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략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더구나 요즘에는 댈러스가 은근히 리바나 속도 잘 되고 있고, 내일은 또 이제 PJ 워싱턴의 복귀 소식도 있거든요. 워싱턴이 그동안 맨날 퀘셔너블에 못 나오다가 내일은 아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자원상으로는 저는 댈러스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필라델피아도 사실 이 라인업에서 1옵션을 그라임스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카운실 주니어 같은 애들은 사실 좀 국밥 같은 유형이지만은 나름대로 뭐 해줄 때는 있지만은 에드워즈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을 이런 필라델피아급에서 주전으로 쓰기는 상당히 좀 모자란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자원상으로는 댈러스가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글쎄 지금 이거는 밑에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도 결장 상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내다보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요즘에 보이는 거는 두 팀 다 이렇게 좀 실점이 많은 부분들이 보이고 꽤나 득점도 심심치 않게 해주긴 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둘 다 득점은 조금 처지는데 실점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댈러스나 필라델피아 상대한테 조금 비비는 모습들,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지금 결장 많고 실점은 많은데 공격은 약간 처지는 이런 팀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예상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현재 남아있는 자원 자체는 댈러스가 낫고 홈이기도 하고, 그런 점을 살려가지고 좀 댈러스를 보고 싶고요. 글쎄 뭐 지표로는 오바인 것 같아. 필라델피아도 지금 이 라인업에 쓸만한 인재가 없는데도 기록 자체는 페이스 같은 거나 뭐 약투시도 이런 거는 많이 찍히거든요. 그런 점을 사가지고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는 지금 뭐 이름 없는 애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 경기인데, 자, 저는 이제 올 시즌도 그렇고 얘네들이 작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을 때 전부 다 홈팀이 이겼다. 그래서 플레이오프가 4대3으로 클블이 진출을 했었고, 올 시즌에 만났을 때도 전부 다 이제 홈팀이 많이 이겼었고, 그 다음에 언더 양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122대 82로 올랜도 원정에서 40점 차 대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팀 간의 이런 홈 기록들도 깨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도 뭐 클리블랜드가 미첼이나 모블리가 퀘셔너블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미첼이 결장했을 때는, 미첼이 없을 때도 물론 이기는 많이 이기는데 상대한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또 미첼이 뛸지 안 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여기다가 모블리까지 퀘셔너블이 생겨가지고 팀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좀 넷 레이팅 차이가 큰 애들이 2명이 빠지는 셈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클리블랜드의 리스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리블랜드에서 모블리랑 도노반 미첼, 내일 뭐 아직 뛸지 안 뛸지는 모르지만은 미첼은 연속적으로 결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일단 보이는데, 얘네 둘이 뛸 때 플러스 13.13이 찍힙니다. 그리고 뭐 누가 빠지든 누가 뭐 섞어가지고 뛰든 이런 거는 전부 다 플러스로 찍혀요. 워낙에 클리블랜드가 지금 전체 1위급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다만 이 중에 도노반 미첼과 에반 모블리가 없는 경우에는 6.02 정도로 마이너스 값이 둘 다 뛸 때보다 한 7점가량 떨어지는 게 보이죠. 득점도 줄어들고 실점도 좀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친구 모두 다 지금 클리블랜드 팀 내에서 꽤나 이제 온오프 마진상으로는 손실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빠질 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내일 클리블랜드가 100%는 아니라는 점, 이게 생각이 나고요. 여기다가 지금 올랜도에서는 지금 벤케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케로가
일단 최근에 7경기 동안 평균득 30점에다가 리바 옷이 좋고 스틸도 많이 하고 있고 슬레이 스탯 라인이 야투 55%, 3점 43%, 자유투 80% 이런 식으로 요즘에 상당히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직전 경기 때 아마 43득점인가 했거든요. 그런 경기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벤케로 바그너가 캐리를 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 이게 올랜도가 지금 벤케로랑 바그너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많이 거슬리거든요. 뭐 이제 올랜도가 지난번에는 홈이었지만 홈에서도 40.4 대패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괜찮을지 글쎄요. 사실 올랜도가 원정에서는 많이 좀 깎이는 부분들 그런 게 신경 쓰이긴 한데, 그리고 요즘에 바그너나 벤케로가 잘했던 빈도가 너무 좀 길어가지고 한 번쯤은 좀 꺾일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되게 좀 추측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분석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현재 제 관점에서는 두 팀 다 그래도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언더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클리블랜드가 요즘 득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직접 멤피스라는 엄청 뛰는 팀이랑 했을 때 133대 124로 250점을 훌쩍 넘는 경기를 했지만은 그 전에 게임들 보면 득점이 막 109, 112, 118, 112 이런 식으로 되게 적었는데도 그 경기들 모두 다 승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지금 구단 16연승이라는 올 시즌 가장 긴 이런 연승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좋은 상태인 건 맞는데, 얘네들이 시즌 내내 장점이었었던 공격보다는 수비로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하다. 여기도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지금 야투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대신에 얘네들은 좀 빠른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많이 찍히고 있고, 수비는 생각보다 좋게 찍히죠. 근데 이건 반대로 올랜도로 보면은 올랜도는 늘 비슷합니다. 득점 이거 23등 21등에 비해서 득점이 28등이잖아요. 야투 내용에 비해서 점수는 안 나는 거야. 되게 느린 팀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비상으로도 야투 방어 16등, 3점 22등인데 수비가 2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랜도가 얘네 최고 장점,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동안 상대를 81.8회로 못 던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올랜도가 지금 괜찮게 이렇게 수비가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수비의 재능 자체는 그렇게 아주 높이 찍히진 않지만은 상대를 최대한 묶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두 팀이 붙으면 어쨌든 언더보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그래도 저는 이게 아마 클리블랜드 때문인 것 같은데 219점 정도면은 올랜도 경기 치고는 꽤나 후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올랜도가 바그너 벤케로가 조금 해주고 있는 점이라든지 클리블랜드에서 뭐 미첼이나 모블리의 결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올랜도의 프렌각도 살짝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랜도가 지금 리그에서 벤치 포인트가 가장 부실한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벤치에서 타이제롬이나 뭐 헌터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벤치 구간에서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벌리느냐, 그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올랜도의 프렌에다가 언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다음 레이커스 대 피닉스 경기 있는데, 사실 이게 일단 레이커스가 지난번 경기 때는 돈치치도 없고 르브론도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덴버를 상대로 리브스가 대단한 활약을 해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큰 엑스도 터졌었죠 그날. 일단 여전히 르브론이 없을 때 레이커스를 분석하기가 어려워. 원래는 르브론이 없는 그 전에 3경기 동안 레이커스가 지금 뭐 4연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3연패는 언더 흐름이었었거든요. 레이커스의 3점이 뭐 40% 이상으로 터져도 지는 경기가 나오고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돈치치가 오는 거, 돈치치가 얼마 전에 뭐 많은 득점도 해주고 좋기는 했는데 그런 활약들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많지가 일단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돈치치가 100%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스 중심으로 꽤나 좋게 돌아가던 공격이 돈치치가 오면 아무래도 메인 핸들러는 돈치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여기 좀 결장이 있는 것들, 내일도 뭐 DFS가 나올지 모르고 빈센트 같은 이런 수비나 3&D 3점이나 수비가 된 이런 부품들도 퀘셔너블이 붙어있어가지고 일단 레이커스가 막 100%는 아니라는 거,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어쨌든 레이커스가 최근에 보스턴, 브루클린, 미러키, 덴버 이런 팀들한테 4연패를 당한 것도 그렇고요. 언더오버자 직전 경기 때는 오바가 났기 때문에 분석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레이커스는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이제 피닉스는 다시 또 라이언더를 3번에 선발로 쓰고, 원래는 볼이나 오닐이나 이런 애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또 라이언더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라인업상으로 이제 또 브래들리 빌이 또 벤치로 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타이어스 존스를 그냥 버리고 부커를 1번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피닉스도 라인업으로나 여러 가지 면모에서 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피닉스는 확실히 보이는 거, 요즘에 공격적인 재능들은 확실히 좋아요. 저는 매번 피닉스는 듀란트, 부커, 빌 전부 다 이렇게 미드레인지 위주, 약간 돌파라기보다는 좀 미드레인지 위주의 게임을 하는 애들인데 그런 재능들이 확실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야투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5경기 동안 야투 자체는 전체 1등 수준이다. 그래서 득점도 꽤나 뽑는데
문제는 그 5경기 동안에도 2승 3패로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좀 휴스턴, 멤피스, 덴버 이 중에 휴스턴이나 멤피스한테는 에너지 레벨에서 크게 밀리는 그런 게임이기도 했었고, 저는 피닉스의 문제는 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 이렇게 뭐 부커나 빌이나 듀란트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공격에서도 뭔가 뭐 템포 푸시를 한다든지 수비에서도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바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는 좀 가성비 이런 롤플레이어들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막 라이언 던이나 오닐이나 뭐 이고다로 이런 애들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성비 이런 롤플레이어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빅3의 부족한 에너지를 메꿔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좀 부족한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은 잘 돼도 수비에서 개판나는 이런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피닉스가 지는 거거든요. 나는 근데 지금은 레이커스가 일단 피닉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오펜 리바 같은 거, 그런 거를 공략할 선수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레이커스에는. 레이커스가 오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도 아니고, 피닉스가 요즘에는 리바 단속이 그렇게 막 모자라진 않습니다. 5경기 동안에는 8.4회 정도로 리그에서 한 3번째 정도로 단속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피닉스가 본인들의 약점을 요즘엔 좀 가리고 있다. 피닉스의 플랜 보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레이커스가 어쨌든 4연패로 흔들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르브론 옆에다가 돈치치를 딱 세웠을 때 팀적으로 굉장히 향상이 돼 있었는데, 그 르브론이 나가기 시작하자마자 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피닉스 플랜에다가 언더 생각 중인데, 사실 언더오버는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닉스는 여기는 오바팀으로 보이는데, 이건 나는 레이커스의 색깔이 언더라서 보는 건데요. 바로 직전 경기 때 이제 덴버랑 260점 가까이 가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언더 보기가 쉽지는 않죠. 한번 피닉스의 플랜 정도? 어쨌든 이것도 레이커스가 그 4연패는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 오늘은 홈으로 복귀를 한다. 레이커스도 원정이랑 홈 편차가 꽤나 심한 팀이죠. 원정은 5할도 안 되는데 홈에서는 25승 7패 이런 팀이어서 사실은 이것도 플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포틀랜드 대 토론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포틀랜드는 내일 또 이제 그랜트가 다 프리예요. 저는 매번 지금 포틀랜드에는 그랜트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이제 또 사이머스도 퀘셔너블이긴 한데, 그냥 일단은 지금 포틀랜드에서는 뭐 카마라라든지 아부디아, 여기다가 뭐 스쿤 핸더슨 이런 애들이 중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제 샤프나 사이먼스는 공격면에서 좀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사이먼스가 없으면은 벤튼이라든지 그 스쿠 헨더슨이 주전으로 올라오겠죠. 저는 이건 일단은 토론토가 사실 지금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 일단 결장도 되게 많아. 근데 이 토론토가 요즘에 지금 기록상으로 7경기 동안 6승 1패예요. 문제는 그 6승 1패 기간 동안에 원래 기존 에이스였던 바렛이나 반즈의 활약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뭐 쉬드라든지 로든이라든지 AJ 로슨 이런 이름 없는 애들이 대활약을 했거든요. 이런 투웨이 플레이어, 지금 G리그랑 토론토 1군이랑 뭐 양쪽 면에서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애들을 투웨이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 아니면은 이런 G리그급 애들을 올려갖고 잘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제 소외되어 있던 애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런 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론토가 득실 양면에서 이런 색깔이거든요. 자, 야투 내용은 정말 좋지가 않아. 근데 득점은 7등이야. 수비 내용이 상당히 좋죠. 근데 득점은 6등인 거는 오바의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합해가지고 뭐 228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오바팀이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토론토의 색깔 자체는 부족한 재능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빠른 템포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최근에 5경기 동안 오펜 리바운드가 리그에서 가장 많아요. 오펜이 지금 19.8개가 찍힙니다. 2등인 휴스턴보다도 4개가 많은 수준이어가지고 토론토의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펜 리바라고 봐야 되는데, 포털도 사실은 이 라인업에 클링언이 물론 키가 큽니다. 근데 얘도 이제 좀 파울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에이튼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벤치에서 이제 로이삼 같은 애들 나오고 이러면 좀 그나마 가릴 수는 있겠지만은, 포틀 역시 토론토한테 오펜 리바 부분에서 조금 고전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약간은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뭐 포틀랜드는 그냥 오펜 리바 간수 같은 건 그냥 중위권 정도로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인데, 일단은 토론토의 요즘 기세가 아주 맹렬한 거. 7경기 동안 이렇게 이름 없는 애들을 쓰는데도 6승 1패나 하더라. 분명히 탱킹을 외치던 팀인데 이 정도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좀 약팀을 만난 거는 많이 있지만은 포틀랜드도 그렇게 뭐 대단한 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틀랜드도 어쨌든 최근에 뭐 좋았던 기세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부에서 13등이기도 하고, 최근에 얘네들은 반대로 7경기 동안 1승 6패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일단은 뭐 원정이 많았다거나 상대들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한번 이기고 쉬운 팀, 보스턴, 오클, 디트, 골스, 뉴욕, 포틀랜드는 상대가 되게 어렵긴 했었어요. 반대로 토론토는 약팀들을 많이 사냥하고 있긴 하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표도 너무 믿을 게 아니라는 거야. 포틀이나 토론토나 최근에 분위기 차이는 상반되지만은
포틀은 그래도 얘네들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점이 있고요. 원정 12승 23패, 이 홈에서는 16승 16패로 5할을 맞추고 있거든요. 토론토는 원정 8승 23패 이런 식으로 그냥 원정이 많이 좀 후달리는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런 뭐 승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는 토론토가 조금 이쁘게는 보인다. 이거를 너무 그걸 맹신하면 안 되는 게 포틀랜드는 상대가 너무 빡셌고 토론토는 쉬웠다 이런 것도 있고 홈이나 원정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의 플랜을 보고 오바를 생각 중인데 글쎄요 이거 토론토를 또 믿으려면은 이런 G리그 플레이어들이 뭐 얘네들을 믿어야 되고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열심히는 한다는 거. 근데 과연 그것들이 재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사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클린 대 애틀랜타 경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브루클린이 백투백이고 캠 토마스가 거의 뭐 시즌 아웃급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브루클린은 그 외에도 와포드나 클라우딩 같은 이런 4, 5번 자리에 빅맨들이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퀘셔너블이 또 걸려있다. 어제 경기는 이제 클렉스턴도 못 나왔었고 데이런 샤프가 나와가지고 오펜을 10개를 잡아가지고 보스턴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심지어 그 경기는 브루클린이 3점도 굉장히 터진 경기였었다. 요즘에 저는 브루클린 감독이 팀한테 3점을 많이 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도 46개 쏴가지고 20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의 플랜대로 나름대로 잘 된 경기였었어요. 오펜도 많이 잡고 3점도 잘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경기를 졌지 않습니까? 브루클린이 분명 이런 좀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 승리로 이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브루클린도 요즘에 11경기 동안 1승 10패 안 좋은 구간에 오긴 왔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은 백투백이라는 이런 장애 요소도 있는 편이고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안델로 러셀까지 결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주시고 캠 토마스가 빠진 점들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 가장 큰 브루클린의 지금 장점이라고 하면은 샤프를 기반으로 한 오펜시브 리바운드라고 봐야 되는데 애틀랜타는 오펜 단속이 7등 정도로 경기당 10개 정도 그러니까 많이 허용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브루클린의 장점이 발현되긴 좀 어려운 면도 보이기도 하고 문제는 이게 트레이 형이 직전 경기에 아주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그동안 사실 좀 안 좋았던 구간이 있다가 한 번 잘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부진하기 시작했다. 직전 경기 때 턴오버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애틀랜타도 지금 보기에 좋은 그런 시점은 아니긴 해요. 한창 이제 6경기 동안 5승 1패 하면서 조금 회복세였는데 클리퍼스한테 그냥 무너져버리면서 한 뭐 100점도 못 내는 경기를 했는데 지표상으로도 지금 애틀랜타가 한창 때만큼 그렇게 오바를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실점이 많아져서 그렇지 공격면에서도 샬럿, 필라델피아, 뭐 인디애나, 미러키, 멤피스 이렇게 오바 팀들을 많이 만나갖고 점수가 많이 난 거지 클리퍼스 같은 팀 만나갖고 98점 냈거든요. 이것도 그냥 애틀랜타가 가진 장점이라면은 브루클린의 장점 오펜 리바한테 그렇게 고전하지 않을 만하다. 브루클린이 백투백이다. 그냥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뭐 무난하게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어쨌든 브루클린이 한창 이제 언더 기조로 보일 때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좀 오바 팀의 면모를 보이긴 한다. 최근에 브루클린 경기당 뭐 한 221점 가량 나고 애틀랜타 뭐 한 238점 가량 나죠. 이 기준점이 229.5인데 뭐를 봐도 좀 어려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상성면에서는 애틀이 나쁠 건 없어 보여요. 이게 과연 또 트레이 형이 얼마나 해줄 수 있냐, 다니엘스가 이 브루클린의 부족한 앞선에 견제를 얼마나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는 또 오콩우 같은 애들이 브루클린 같이 이렇게 인사이드가 두터운 팀한테는 활약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벤치의 뎁스 자체는 애틀랜타가 낫다고 봅니다. 르버트가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크레이치라든지 뭐 이런 애들 믿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애틀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경기 같네요. 이것도 어느 한쪽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자, 그 다음 미네소타 대 유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 미네소타가 저는 은근히 오바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원래 작년 같으면 극수비팀에다가 공격 같은 것들은 뭐 재능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매번 미네소타가 지금 그 신인들을 많이 쓰면서 전반적인 템포가 올라온 부분들 여기다가 랜드리나 디빈첸조도 복귀를 해가지고 팀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애매하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 경기 때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올랜도라는 또 되게 좀 빡센 상대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경기는 저는 오화를 조금 더 좋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미네소타가 지금 7연승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미네소타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그 정도로 원래 팀의 기본방 자체가 좋고 궤도에 들어섰다는 측면 부상자도 없고 신인들 써보니까 잘해 복귀한 애들 복귀하자마자 괜찮아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미네소타는 앞으로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타가 생각보다 좀 빡센 상대입니다. 얼마 전에 둘이 붙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유타의 홈이었었어요. 이게 3월 1일 경기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자 이때 당시에 물론 이제 미네소타는 아직까지 뭐 고베어도 없을 때이기도 하고 랜드리나 디빈첸조가
이제 랜드만 아직 못 나오던 디빈천전은 복귀를 했는데 이날 3점 같은 거 조금 꽂아주고 그냥 그 정도였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미네소타가 그렇게 뭐 잘 터진 날은 아니었다. 야투를 101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들어간 건 44개뿐. 야투율이 별로 안 좋았었죠. 반대로 이제 유타 같은 경우는 이날 캐슬러나 섹스턴 이런 애들이 뛰긴 뛰었어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그렇게 많이 뛴 건 아니란 말이야. 마카넨도 빠지기도 하고 대신에 콜린스가 폭발을 한다든지 캐슬러도 뭐 리바 잘 잡아주고 인사이드 충분히 존재감 보여주고 벤치에서도 뭐 센서버 같은 애들 터지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유타가 미네소타한테 이런 에너지 같은 것들은 밀렸지만은 그래도 야투율 면에서는 유타가 더 나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유타가 꽤나 선전한 양상이고 1점 차로 승리까지 해버렸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다. 랜들이 복귀도 했고 그런 건 있는데 반대로 유타도 막아내야 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내일도 유타가 이제 벤치 쪽에서 키온테나 콜린스, 클락슨 이런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꽤나 공백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신에 요즘에 유타는 아까 봤다시피 뭐 주장이라든지 센사보, 필리포스키 이런 애들이 주전들이 많이 안 나오던 그 기간 동안 선발로 나와가지고 보여준 것들이 꽤나 괜찮았었거든요. 유타가 지금 또 이제 8연패란 말이야. 그 기간 동안 또 원정도 많긴 했지만은 그 8연패 기간 동안 얘네들이 대부분은 충분히 점수는 많이 내고 졌습니다. 프렌도 상당히 많았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도 오바 같은 거는 좀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유타의 프렌도 생각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타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 미네소타도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서 둘 다 꽤나 괜찮긴 한데 이게 미네소타가 막 유타를 이렇게 크게 제압할 정도? 12.5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여기 있는 뭐 지표로는 지금 미네소타가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요즘 템포를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유타가 템포가 상당히 빠르게 지키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리그 전체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1등인 수준이어가지고, 뭐 미네소타도 한 중위권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고, 유타가 조금 분전해줄만 하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리퍼스 대 샬럿 경기인데요. 일단은 뭐 내일 결장 상황으로는 클리퍼스 쪽에서는 파웰이 이제 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일은 이제 크리스 던이 빠지거든요. 저는 매번 클리퍼스의 라인업상으로 원래 하드는 옆에서 보좌해준 게 던이었어. 근데 얘가 수비 능력이 상당히 좋고 공격은 사실 별거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클리퍼스 경기에 사실 던이 빠지면은 약간 언더로 갈만한 오바로 갈만은 합니다. 아무래도 보그다는 수비보다는 공격의 재능이 있으니까 더구나 요즘에 좀 화력도 더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 또 카와이도 뛸 수가 있고 파웨까지 복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퍼스는 아무래도 던이 없긴 하지만 호재가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샬럿은 요즘에 일단 브리지스 얘기를 해야 되죠. 브리지스는 지금 연일 아주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라멜로도 간만에 직전 경기 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요 몇 경기 동안 라멜로가 진짜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직전 경기 때 간만에 좀 잘했어요. 그날은 뭐 브리지스도 잘해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샌안토니오 상대로 아주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날 샬럿이 3점이 거의 60% 가까이 터졌으니까 그런 날이 있었다. 요즘에는 조시 그린 2번 쓰고 제프리스 같이 그래도 좀 쓰임새가 있는 애들을 선발로 쓰는 것들. 그래서 샬럿이 나름대로 좀 구성상으로는 사람처럼 해주는 타이밍이긴 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맞대결상으로 클리퍼스가 아주 샬럿을 지배해 왔습니다. 맞대결상으로 13연승 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샬럿이 이겨본 게 2017년이었다. 근데 그전에도 이렇게 뭐 크리스폴의 시대도 있고 크리스폴,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그런 시대도 있다 보니까 전적이 20대 1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클리퍼스는 샬럿을 짓밟아왔다. 생각보다 근데 이 정도 12.5에 해당하는 핸디는 만족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클리퍼스가 그렇게 완성 단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매번 얘네들이 멤버들이 전부 뛸 수 있으면 상당히 강력해요. 주전이고 벤치고 상당히 단단한 라인업이 있다. 그래서 클리퍼스는 저는 플레이오프를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5승 1패 정도로 꽤나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뭐 하든이 터진다든지 보그단이 좀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실력보다는 약간 좀 컨디션빨 그런 것들이 좌우한 것도 같거든요. 일단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샬럿은 그동안 참 안 좋았었는데 얘네들이 연패도 되게 길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최근에 4경기 동안 브루클린, 마이애미, 애틀랜타, 샌안토니오 약팀들이긴 해도 이 구간에서 3승 1패를 해냈거든요. 어쨌든 샬럿도 요즘에는 좀 상승세의 모습이 보인다. 그 와중에는 브리치스가 꾸준히 해주고 라멜로가 살아났던 이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12.5 정도면 샬럿의 프렌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클리퍼스를 보셔도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12.5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거 역시 클리퍼스도 얘네들이 원정은 15승 20패야. 원정 성적은 안 좋은데 홈에서는 22승 10패로 확연하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홈 원정 편차도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냥 뭐 카와이 같은 애들 터져주고 수비 같은 거 잘 돌아가면 클리퍼스가 무난히 승리할 만도 해요. 상대 전적이 말해주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브리지스가 요즘 탄탄한 점이라든지 라멜로가 직전 경기에 살아난 거, 그리고 요즘에 지표상으로도 샬럿이 약팀들을 만난 거긴 하지만은 나쁘지 않게 찍히기도 하죠. 그냥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샬럿의 프렌이라든지 만약에 뭐 파울이 뛸 수 있다면은 이것도 오바에는 꽤나 호재라고 보이긴 합니다. 클리퍼스가 내일 구성상으로는 언더보다는 오바를 보기에 좀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러키 대 오클라호마 얘기 좀 해볼 텐데 둘 다 백투백입니다. 자, 미러키는 지금 동부 4위인데 백투백 성적이 6승 7패예요.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서부 1등인데 얘네들도 9승 5패로 다른 이제 초 16권 팀들에 비해서는 백투백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둘 다 백투백일 때는 좀 저조한 편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이제 그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미러키가 아예 주전을 싹 다 뺐던 그런 경기에서 125대 96으로 대승을 거둔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내일은 미러키가 뭐 백투백이긴 해도 홈이기도 하고 아마 정상적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퀘셔널이 상당히 많은데, 도르트는 직전 경기에 출전을 했지만 약간 부상이 좀 있었고, 제이덥은 못 나오다가 내일 퀘셔너블로 약간 격상이 된 느낌이고, 홈그레는 아마 저는 직전 경기를 그 관리 차원에서 빼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이제 백투백 중에 한 경기만 뛰니까 직전 경기를 빼주고 디트전을 거르고 오늘 미러키전에 출전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내일은 제가 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라인업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에런 위기스 같이 요즘 득점면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주던 이런 친구들이 퀘셔너블이 걸린 것들, 그런 거는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조건상으로는 일단은 라인업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건 있다.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뭐 원정이기도 하죠. 미러키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얘네들이 원정은 14승 17패 5할 승률이 안 돼요. 근데 홈에서는 24승 11패로 매년 미러키는 홈이랑 원정 격차가 굉장히 심한 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미러키 원정은 조금 빡셀만도 해.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가장 좀 생각이 먼저 드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덴버 분석을 할 때 일정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러키가 얘네도 지금 레이커스랑 한번 경기를 하고 하루 쉬고 인디애나 어제 경기, 그리고 어제 인디애나도 사실은 초반에 조금 벌렸었다가 끝에 추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들의 출전 시간도 많았는데 오늘 바로 이제 또 오클라호마 백투백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오클라호마도 어제 디트로이트랑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긴 했다. 근데 그 전에 그 덴버랑 경기를 하고 막 이틀가량 쉬고 백투백으로도 들어오고 이런 거여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쉬시기는 더 길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봤다시피 홈그랜 같은 애들을 관리해준 것도 있고,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체력 문제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수단의 이런 주축 선수들의 나이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체력 상태는 오히려 오클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미러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백투백일 때 오클보다도 훨씬 더 고전을 했고, 더욱이 오늘은 이제 4in3 4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되는 마지막 일정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만하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 물론 미러키의 홈발 이런 것들이 크게 생각은 들지만은 저는 오클라호마는 여태 그런 것들 많이 좀 부숴왔던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클도 어제 디트한테 원정에서 한 10점 차를 끌려가다가 이거를 뒤집어내기도 하고, 저는 오클라호마 확실히 지금 동서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클리블랜드가 기록은 더 좋지만은 오클이 더 센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러키는 아무래도 시즌 내내 기복도 많이 있고 얘네들이 고점은 상당히 높아.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랑 오클이 올 시즌에 NBA 컵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났고,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오클라호마가 80점밖에 못 냈었고 미러키도 되게 언더 흐름으로 미러키가 승리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기처럼 미러키의 고점이 터질 때는 있지만은 과연 내일이 그런 고점이 터질 만한 시기인가? 백투백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도 별론데, 오클라호마는 기본빵이 이런 수비 수치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공격은 생각보다 안 풀려도 수비력만으로도 미러키의 릴라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공략하기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오클라호마는 그냥 케이슨 월라스라든지 도르트도 그렇고 카루소도 그렇고 릴라드를 견제할 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쿤보 역시 홈그레인이나 하틴슈타인 같이 이런 인사이드를 뚫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 문제를 좀 앞세우고 싶고, 글쎄 오클도 갑자기 막 스가 같은 애들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한 번쯤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내일일 것인가? 미러키에는 스가를 견제해줄 만한 좋은 수비수, 솔직히 말해서 안덱주 말고는 별로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